2023년 6월 24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 무역 클레임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 중에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무역 거래 뭐는 또는 이제 국제 계약을 하는 동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무역협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이제 검토를 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 중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이제 영미법 위주로 제조물 책임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 물론 이제 각각의 나라나 각각의 이제 관할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그 법을 또 찾아보고 상황들을 적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일단은 알게 되면 국제법상 통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수출 수입을 진행하는 국가 및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제조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 분쟁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조물이란 라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유통 과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완제품이라고 보면 자동차 속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부품 같은 것들도 다 제조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제조물 책임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이제 어떠한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결국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죠.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이제 기타 권리, 어떠한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돈을 주고 이 제조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날 노릇이죠. 그래서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이나 판매 등의 그런 과정상에 관여한 어떠한 이제 그 상업 행위를 했던 사람들 또는 이제 업체에 해당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을 좀 배상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조물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의 정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물론 해당 제조물의 유통, 판매, 수입에 관련된 이제 도소매상, 수입상 모두 제조물 책임에 완전히 이제 그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조물에 대해서 이제 유통 과정 중, 판매 과정 중 또는 수입, 수출 관련돼서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모든 이제 상업 행위를 했던 업체나 그런 사람들은 제조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조물 책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으면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판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든 뭐 과자라면 그 과자를 만든 이제 제조사 또는 이제 어떤 물건이라면 뭐 이 왁스라든가 빗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팔지 않습니까? 뭐 칫솔이라든가 이런 이 물건들을 만든 제조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고, 각각의 이거 관할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 관할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영국 제품이면 영국의 본사에 어떻게 법을 적용해서 청구를 하는지, 또는 이제 뭐 중국의 어떤 제품이면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이 내용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송을 하거나 뭐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등등의 디테일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오늘 이 시간은 제조물이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제조물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화면같이 이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적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글리전스라고 해서 영미법상 이제 토츠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불법 행위법이라고 하죠. 그 불법 행위법에 대한 이제 민사적 청구를 할 때 네글리전스라고 하는 이제 과실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둘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내용은 strict liability라고 해서 엄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글리전스를 먼저 보면 먼저 이제 duty of care라고 해서 어떠한 이제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조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어떤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네글리전스의 또 하나의 어떤 부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breach, 그러니까 어떤 이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깨트리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causation이라고 하는 이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데미지,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로 인한 이제 피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어야 과실 책임, 네글리전스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정의 부분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관리자로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 이미 주어져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어떤 이제 과실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과실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서 결국은 어떤 피해에 대한 또는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네글리전스라고 하는 이제 과실 책임이라고 한다라는 거. 영미법상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strict liability라고 해서 엄격한 책임은 결국은 이제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존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함이 된 내용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에 날카로운 물질이 일단 잘못 제조가 돼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물 결함이 존재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러한 볼펜을 쓰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인과관계는 당연히 볼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물의 이제 뾰족한 그 어떤 그 손을 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릭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네글리전스라고 하는 과실 책임까지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이제 엄격한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적용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책임의 범위는 어느 당사자에든 이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이제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들도 이 제조물 관련돼서 어떤 이제 이윤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제조물을 유통하고 관리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자들이 당사자라고 한다면 업자들을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게 이제 소비자의 법적 근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해배상, 이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영어로는 데미지죠. 데미지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럼 이제 손해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정산을 하고 청구를 하는지, 보통 이제 영미법상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니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법이라든가 아니면 미국도 주마다 이제 주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너럴 데미지, 뭐 스페셜 데미지, 프로퍼티 데미지 이렇게 정의를 각각 개념을 구분을 하는 경우들도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법을 이제 관할법을 잘 이제 찾아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읊어드리면 손해배상은 이제 전보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compensatory damage라고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영미법상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이제 약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이제 전보적 손해배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스페셜 데미지라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데미지, 그러니까 제너럴 데미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퍼티 데미지,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이제 특정 손해, 스페셜 데미지 같은 경우는 금전적 손해를 말합니다. 이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뭐 실제로 이제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하고 뭐 간호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이제 금전적 손해. 보통의 이제 그 금전적 손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보통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영수증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게 이제 금전적 손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적인 손해 같은 경우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어떤 이제 능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이제 비금전적인 손해 같은 경우들을 이제 제너럴 데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재산 손해, 프로퍼티 데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어떤 이제 증빙을 해야 되겠죠. 제품에 결함을 입어서 제품으로 인해서 제품의 어떤 값어치를 잃게 됐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재산 손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특정 손해, 일반 손해, 재산 손해라고 하는 것들은 각 나라의 법마다 다릅니다.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각 케이스별로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네글리전스라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네글리전스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과실보다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나 뉴욕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잘 그 체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배상액이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무섭죠. 그래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업체가 망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비자 보호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텍사스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결국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업자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세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 제조사에서는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를 커버하는 이제 보험 가입을 계약상의 어떤 의무 사항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나는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피해를 본 게 어떤 건지, 어떤 과정 중에 있었는지, 그다음에 피해자가 뭐 사망했는지, 상해를 입었는지, 뭐 어떤 뭐 능력을 상실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또는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의 취지는 수출, 수입, 무역 거래, 국제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제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유통을 하는 경우들은 이제 거의 다반사예요. 그래서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이제 어떤 제조물을 대하는 입장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쟁 해결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제조물 책임법을 접근하는,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아마존 같은 이제 큰 이제 온라인 매체에다가 자기들의 물건들을 파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무역협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마존 리셀러라고 해서 아마존에 이제 거래를 이제 등록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미국의 엔드 유저 자체가 이제 최종적인 소비자 자체가 미국인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관할법을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소비자가 어떤 이제 물건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을 때 제조물 관련된 이제 책임법에 엄격 책임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확 꺾여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업체, 뭐 외국에 진출하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려해 가면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저희 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을 활용하셔서 최소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으니 면책 조항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제 보험 가입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들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진출도 노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국제계약 분쟁 관련된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계약서 검토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까지 가능한 저희 한중국제법무팀 인포메이션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